신사 여러분,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고독입니다.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사는 남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수양과 목적 의식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침체, 고립,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외부적 인정의 원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더 높은 목표로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안주에 도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습관과 일상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이야. 나 자신을 도울 뿐이야. 그리고 물론 그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독립심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혼자 사는 것, 진정으로 혼자 사는 것은 강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함은 세상과의 소통,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다듬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밥을 먹고 일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딴짓을 합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갑자기 아파트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귀가 터질 듯합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 또 다른 도전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목적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로 삼거나 고독에 휩쓸리게 두는 것입니다. 고독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규율은 사라지고 그의 에너지는 쇠퇴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은 쇠퇴합니다. 그는 수동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규율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크푸드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연인이 없다면 괜찮지만 세상에 혼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 멘토, 동료,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연인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자유, 즉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대로 꾸려나가고 타협 없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타인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율성, 즉 외부의 제약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온전히 개인적인 목표에 시간을 쏟고 다음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 특히 어렵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경험한 남성들에게 고독은 처음에는 일종의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개발, 직업적 포부 또는 개인적인 취미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현실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오랜 고립 기간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에는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조절할 외부적인 힘도, 따뜻함을 줄 즉각적인 동료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의식, 동기부여,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고독은 규율과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함양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튼튼한 내면의 틀을 구축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실패에 책임을 지며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고독을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관계가 제공하는 외부적인 책임감 없이 정체된 패턴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반복되고 도전이나 새로움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고립에는 기만적인 위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갈등, 감정적 혼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격을 다듬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바로 그 투쟁들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가장 독립적인 사람조차도 장기간의 외로움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독은 야망의 경계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공유하는 경험, 의미 있는 대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거나 지지해줄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의 감정적 지형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 내면에 집중하며 생각은 같은 패턴을 맴돌고 시야는 좁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사실을 깨닫는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안의 고요함이 이제는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진다. 한때 힘의 원천이었던 고독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한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유는 이제 숨겨진 대가, 즉 완전한 자립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노력, 성장, 그리고 적응을 요구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 혼자라면 남자는 스스로 이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어떤 것에 불과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독의 짐은 단순히 동료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구조, 동기, 그리고 정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다. 그것은 남자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들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고독이 자신의 목적의식을 침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고독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율은 인간 존재의 초석입니다. 외부의 인정, 정서적 지지, 공동의 책임을 제공해줄 파트너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고독은 금세 정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책임감이 부족하면 야망, 목적의식, 자존감이 서서히 침식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상기시켜줄 사람도, 일찍 일어나도록 격려해줄 사람도, 좋은 습관을 북돋아줄 사람도, 안주에 빠질 때 지적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권위자, 스스로의 동기부여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안함, 주의 산만함,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내면의 규율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공동의 비전이 없다면 시간은 쉽게 흘러갑니다. 체계 없는 하루는 금세 진전 없는 일주일이 되고 머지않아 의미 있는 것을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규율은 엄격한 통제나 처벌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나고 성장을 강화하는 일상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추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는 덧없는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그가 길을 잃더라도 아무도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부족하면 습관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식단이 줄고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음료성이 떨어집니다.
그는 단지 자유를 즐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체계 없는 모습을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잠재력이 쇠퇴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의 규율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 감정,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된 경험을 통해 얻는 감정 조절이 없다면 인간은 내면의 안정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의심과 외로움의 순간을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가 약해졌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규율이 없다면 동기는 덧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에는 더 깊은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이 체계적인 질서에 헌신할 때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방종, 무관심에 빠지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 탁월함 추구를 통해 규율을 입증하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의 토대가 되고 그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규율을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규율은 그의 정신을 예리하게, 몸을 튼튼하게,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고립이라는 관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세상은 그에게 질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변명 없이 매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율이 없는 고독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고독은 현명하게 사용되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생각을 다듬고 독립심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역사 속 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고독을 깊은 성찰의 수단으로 삼아 소음 없는 삶 속에서 명확성과 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고립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혼자 있는 것의 이점은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생산적인 성찰의 시기였던 것이 서서히 침체, 고립,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심각한 상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이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독이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태가 될 때 발생합니다.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 인식은 더욱 왜곡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고립의 첫 징후 중 하나는 정체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인간의 사고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외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야망은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책임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지면 성장이 없는 일상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 바깥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 발전이 더뎌집니다. 마찰도, 도전도, 긴박감도 없습니다. 삶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고립 속에서의 편안함은 종종 쇠퇴로 이어집니다. 정체를 넘어 장기간의 고립은 고립을 조장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상호작용은 우리 심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리듬, 바디 랭귀지의 미묘한 차이, 사회적 참여의 암묵적인 규칙 등 이 모든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점점 더 편안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유리벽 뒤에서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어 외부의 확신 없이 자신의 결점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풀려진 자아상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립은 자기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간 고립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아마도 사회적 역량의 점진적인 상실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은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며 사회적 신호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종종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함정이 되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 속에 오래 머물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 없이도 계속 흘러갑니다. 우정은 사라지고 다시금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고 스스로의 변명에 도전하며 과도하게 고독을 느끼면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고독은 도구이지만 고립은 질병입니다. 고독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세상과의 연결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의 연결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성장은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책임감, 감정적 교류, 그리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힘이 그를 앞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안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독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정체의 핑계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외부적인 구조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을 향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책임을 지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여 목적 대신 딴짓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오락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소비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마찰을 요구합니다. 성장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함을 요구합니다. 육체적 단련은 남성적 성장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체 단련은 단순히 미학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헬스장, 도장, 러닝 트레일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인내와 끈기를, 무술은 규율과 회복력을, 지구력 훈련은 정신력을 함양합니다. 뛰어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고통, 불편함, 피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것 외에도 대화와 공유된 관점을 통해 지적 자극을 주는 관계없이 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심도 있는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마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고를 확장하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글쓰기, 건축, 코딩, 창작 등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일상에서, 성장은 도전에서 꽃피웁니다. 남자가 자신의 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정신이 둔해지고 시험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유하는 경험으로 이끌어줄 파트너가 없으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사회적 지능을 약화시킵니다. 남자는 친구, 멘토,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우고 다양한 성격과 관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량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목적의식은 파트너의 외부적인 인정이나 정서적 유대감 없이도 남자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사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모호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직업적 야망, 창의적인 활동, 뛰어난 운동 능력, 혹은 더 깊은 철학적 여정 등 어떤 것이든 남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남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바쳐져 있습니다. 고독은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고독은 엄청난 성장의 시기가 되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인격을 깊어지게 하고 목적을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락함, 게으름, 회피의 핑계가 됩니다. 도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남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는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든 고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고립 속에선 번영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랫동안 멀어지면 외로움, 정체, 심지어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가 없는 남성은 혼자 있는 것을 단절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키워야 합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의식과 정체성이 서서히 침식되는 공허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정은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든든한 친구들은 공유된 경험, 도전,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동지애, 지지,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우정은 고립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기와 관점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경쟁, 협력,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남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정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임을 조직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우정 외에도 멘토는 남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자신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더욱 의도적으로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직업, 철학, 피트니스 또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멘토는 혼자서는 키우기 어려운 지혜, 관점,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멘토는 남자가 사고를 다듬고 흔한 함정을 피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얻기도 전에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를 찾는 데는 겸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전문적인 환경, 사회단체, 지식인 모임 등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경청하고 배운 교훈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남자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인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스포츠팀, 창작그룹,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등 어떤 곳이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남자는 실질적, 정서적 이익을 모두 얻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소홀히 하는 위험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물러나면 의미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세상이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서히 무관심으로 빠져듭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파괴적인 습관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외부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기를 잃고 삶 자체에 대한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정을 쌓고 멘토를 찾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사람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성공할 때 함께 축하할 사람이 있으며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힘은 혼자 설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동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노력, 규율,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채 충만함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인생을 표류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의 여정은 끊임없는 성장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 걷기로 선택했다면 고독이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인함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나 일상생활의 생존뿐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의미와 목적을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만들고 창조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산만함에 무뎌지거나 덧없는 쾌락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기술,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숙달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에게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우정, 멘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의 생각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고독은 서서히 무감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남기로 선택한 남자는 단순히 편안한 무감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환영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남자는 의미 있는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자기 개발, 그리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경, 신뢰, 규율, 감성 지능, 그리고 야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질을 진정으로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재된 가치를 통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환영하는 삶을 만들어가려면 자신의 약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의 근원과 마주해야 합니다. 규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질서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상처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의미 있는 관계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는 덧없는 즐거움이나 의무를 넘어 아침에 일어날 목적, 즉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정직성을 타협하지 않도록 규율과 노력을 통해 쌓아올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체는 후회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든 다른 사람과 함께 걷든 남자의 여정은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하든 그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은 의미를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는 남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삶은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받아들이는 도전으로 정의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는 강인함과 목적 그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삶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독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정체로 이어집니다. 성장에는 역경과 규율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 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 우정, 멘토십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며 인간을 안정시키고 연결해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하고 싶다면 회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찾는다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기반은 변함없습니다. 자존감, 목적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사 여러분,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고독입니다.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사는 남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수양과 목적의식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침체, 고립,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외부적 인정의 원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더 높은 목표로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안주에 도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습관과 일상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이야. 나 자신을 도울 뿐이야. 그리고 물론 그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독립심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혼자 사는 것, 진정으로 혼자 사는 것은 강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함은 세상과의 소통,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다듬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밥을 먹고 일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딴짓을 합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갑자기 아파트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귀가 터질 듯합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 또 다른 도전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목적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로 삼거나 고독에 휩쓸리게 두는 것입니다. 고독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규율은 사라지고 그의 에너지는 쇠퇴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은 쇠퇴합니다. 그는 수동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규율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크푸드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연인이 없다면 괜찮지만 세상에 혼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 멘토, 동료,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연인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자유, 즉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대로 꾸려나가고 타협 없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타인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율성, 즉 외부의 제약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온전히 개인적인 목표에 시간을 쏟고 다음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 특히 어렵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경험한 남성들에게 고독은 처음에는 일종의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개발, 직업적 포부 또는 개인적인 취미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현실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오랜 고립 기간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에는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조절할 외부적인 힘도, 따뜻함을 줄 즉각적인 동료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의식, 동기부여,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고독은 규율과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함양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튼튼한 내면의 틀을 구축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실패에 책임을 지며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고독을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관계가 제공하는 외부적인 책임감 없이 정체된 패턴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반복되고 도전이나 새로움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고립에는 기만적인 위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갈등, 감정적 혼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격을 다듬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바로 그 투쟁들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가장 독립적인 사람조차도 장기간의 외로움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독은 야망의 경계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공유하는 경험, 의미 있는 대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거나 지지해줄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의 감정적 지형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 내면에 집중하며 생각은 같은 패턴을 맴돌고 시야는 좁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사실을 깨닫는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안의 고요함이 이제는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진다. 한때 힘의 원천이었던 고독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한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유는 이제 숨겨진 대가, 즉 완전한 자립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노력, 성장, 그리고 적응을 요구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 혼자라면 남자는 스스로 이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어떤 것에 불과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독의 짐은 단순히 동료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구조, 동기, 그리고 정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다. 그것은 남자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들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고독이 자신의 목적의식을 침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고독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율은 인간 존재의 초석입니다. 외부의 인정, 정서적 지지, 공동의 책임을 제공해줄 파트너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고독은 금세 정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책임감이 부족하면 야망, 목적의식, 자존감이 서서히 침식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상기시켜줄 사람도, 일찍 일어나도록 격려해줄 사람도, 좋은 습관을 북돋아줄 사람도, 안주에 빠질 때 지적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권위자, 스스로의 동기부여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안함, 주의 산만함,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내면의 규율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공동의 비전이 없다면 시간은 쉽게 흘러갑니다. 체계 없는 하루는 금세 진전 없는 일주일이 되고 머지않아 의미 있는 것을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규율은 엄격한 통제나 처벌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나고 성장을 강화하는 일상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추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는 덧없는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그가 길을 잃더라도 아무도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부족하면 습관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식단이 줄고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음료성이 떨어집니다. 그는 단지 자유를 즐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체계 없는 모습을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잠재력이 쇠퇴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의 규율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 감정,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된 경험을 통해 얻는 감정 조절이 없다면 인간은 내면의 안정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의심과 외로움의 순간을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가 약해졌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규율이 없다면 동기는 덧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에는 더 깊은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이 체계적인 질서에 헌신할 때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방종, 무관심에 빠지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 탁월함 추구를 통해 규율을 입증하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의 토대가 되고 그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규율을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규율은 그의 정신을 예리하게, 몸을 튼튼하게,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고립이라는 관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세상은 그에게 질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변명 없이
매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율이 없는 고독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고독은 현명하게 사용되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생각을 다듬고 독립심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역사 속 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고독을 깊은 성찰의 수단으로 삼아 소음 없는 삶 속에서 명확성과 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고립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혼자 있는 것의 이점은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생산적인 성찰의 시기였던 것이 서서히 침체, 고립,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심각한 상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이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독이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태가 될 때 발생합니다.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 인식은 더욱 왜곡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고립의 첫 징후 중 하나는 정체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인간의 사고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외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야망은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책임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지면 성장이 없는 일상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 바깥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 발전이 더뎌집니다. 마찰도, 도전도, 긴박감도 없습니다. 삶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고립 속에서의 편안함은 종종 쇠퇴로 이어집니다. 정체를 넘어 장기간의 고립은 고립을 조장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상호작용은 우리 심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리듬, 바디 랭귀지의 미묘한 차이, 사회적 참여의 암묵적인 규칙 등 이 모든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점점 더 편안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유리벽 뒤에서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어 외부의 확신 없이 자신의 결점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풀려진 자아상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립은 자기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간 고립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아마도 사회적 역량의 점진적인 상실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은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며 사회적 신호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종종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함정이 되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 속에 오래 머물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 없이도 계속 흘러갑니다. 우정은 사라지고 다시금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고 스스로의 변명에 도전하며 과도하게 고독을 느끼면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고독은 도구이지만 고립은 질병입니다. 고독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세상과의 연결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의 연결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성장은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책임감, 감정적 교류, 그리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힘이 그를 앞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안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독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정체의 핑계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외부적인 구조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을 향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책임을 지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여 목적 대신 딴짓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오락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소비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마찰을 요구합니다. 성장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함을 요구합니다. 육체적 단련은 남성적 성장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체 단련은 단순히 미학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헬스장, 도장, 러닝 트레일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인내와 끈기를, 무술은 규율과 회복력을, 지구력 훈련은 정신력을 함양합니다. 뛰어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고통, 불편함, 피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것 외에도 대화와 공유된 관점을 통해 지적 자극을 주는 관계없이 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심도 있는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마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고를 확장하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글쓰기, 건축, 코딩, 창작 등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일상에서, 성장은 도전에서 꽃피웁니다. 남자가 자신의 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정신이 둔해지고 시험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유하는 경험으로 이끌어줄 파트너가 없으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사회적 지능을 약화시킵니다. 남자는 친구, 멘토,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우고 다양한 성격과 관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량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목적의식은 파트너의 외부적인 인정이나 정서적 유대감 없이도 남자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사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모호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직업적 야망, 창의적인 활동, 뛰어난 운동 능력, 혹은 더 깊은 철학적 여정 등 어떤 것이든 남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남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받쳐져 있습니다. 고독은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고독은 엄청난 성장의 시기가 되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인격을 깊어지게 하고 목적을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락함, 게으름, 회피의 핑계가 됩니다. 도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남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는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든 고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고립 속에선 번영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랫동안 멀어지면 외로움, 정체, 심지어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가 없는 남성은 혼자 있는 것을 단절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키워야 합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의식과 정체성이 서서히 침식되는 공허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정은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든든한 친구들은 공유된 경험, 도전,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동지애, 지지,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우정은 고립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기와 관점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경쟁, 협력,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남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정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임을 조직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우정 외에도 멘토는 남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자신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더욱 의도적으로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직업, 철학, 피트니스 또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멘토는 혼자서는 키우기 어려운 지혜, 관점,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멘토는 남자가 사고를 다듬고 흔한 함정을 피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얻기도 전에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를 찾는 데는 겸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전문적인 환경, 사회단체, 지식인 모임 등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경청하고 배운 교훈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남자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인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스포츠팀, 창작그룹,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등 어떤 곳이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남자는 실질적, 정서적 이익을 모두 얻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소홀히 하는 위험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물러나면 의미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세상이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서히 무관심으로 빠져듭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파괴적인 습관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외부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기를 잃고 삶 자체에 대한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정을 쌓고 멘토를 찾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사람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성공할 때 함께 축하할 사람이 있으며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힘은 혼자 설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동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노력, 규율,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채 충만함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인생을 표류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의 여정은 끊임없는 성장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 걷기로 선택했다면 고독이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인함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나 일상생활의 생존뿐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의미와 목적을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만들고 창조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산만함에 무뎌지거나 덧없는 쾌락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기술,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숙달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에게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우정, 멘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의 생각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고독은 서서히 무감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남기로 선택한 남자는 단순히 편안한 무감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환영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남자는 의미 있는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자기 개발, 그리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경, 신뢰, 규율, 감성 지능, 그리고 야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질을 진정으로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재된 가치를 통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환영하는 삶을 만들어가려면 자신의 약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의 근원과 마주해야 합니다. 규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질서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상처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의미 있는 관계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는 덧없는 즐거움이나 의무를 넘어 아침에 일어날 목적, 즉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정직성을 타협하지 않도록 규율과 노력을 통해 쌓아올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체는 후회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든 다른 사람과 함께 걷든 남자의 여정은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하든 그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은 의미를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는 남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삶은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받아들이는 도전으로 정의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는 강인함과 목적 그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삶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독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정체로 이어집니다. 성장에는 역경과 규율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 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 우정, 멘토십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며 인간을 안정시키고 연결해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하고 싶다면 회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찾는다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기반은 변함없습니다. 자존감, 목적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사 여러분,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고독입니다.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사는 남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수양과 목적의식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침체, 고립,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외부적 인정의 원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더 높은 목표로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안주에 도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습관과 일상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이야. 나 자신을 도울 뿐이야. 그리고 물론 그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독립심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혼자 사는 것, 진정으로 혼자 사는 것은 강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함은 세상과의 소통,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다듬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밥을 먹고 일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딴짓을 합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갑자기 아파트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귀가 터질 듯합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 또 다른 도전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목적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로 삼거나 고독에 휩쓸리게 두는 것입니다. 고독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규율은 사라지고 그의 에너지는 쇠퇴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은 쇠퇴합니다. 그는 수동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규율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크푸드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연인이 없다면 괜찮지만 세상에 혼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 멘토, 동료,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연인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자유, 즉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대로 꾸려나가고 타협 없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타인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율성, 즉 외부의 제약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온전히 개인적인 목표에 시간을 쏟고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 특히 어렵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경험한 남성들에게
고독은 처음에는 일종의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개발, 직업적 포부 또는 개인적인 취미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현실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오랜 고립 기간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에는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조절할 외부적인 힘도, 따뜻함을 줄 즉각적인 동료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의식, 동기부여,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고독은 규율과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함양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튼튼한 내면의 틀을 구축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실패에 책임을 지며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고독을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관계가 제공하는 외부적인 책임감 없이 정체된 패턴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반복되고 도전이나 새로움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고립에는 기만적인 위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갈등, 감정적 혼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격을 다듬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바로 그 투쟁들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가장 독립적인 사람조차도 장기간의 외로움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독은 야망의 경계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공유하는 경험, 의미 있는 대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거나 지지해줄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의 감정적 지형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 내면에 집중하며 생각은 같은 패턴을 맴돌고 시야는 좁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사실을 깨닫는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안의 고요함이 이제는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진다. 한때 힘의 원천이었던 고독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한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유는 이제 숨겨진 대가, 즉 완전한 자립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노력, 성장, 그리고 적응을 요구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 혼자라면 남자는 스스로 이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어떤 것에 불과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독의 짐은 단순히 동료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구조, 동기, 그리고 정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다. 그것은 남자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들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고독이 자신의 목적의식을 침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고독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율은 인간 존재의 초석입니다. 외부의 인정, 정서적 지지, 공동의 책임을 제공해줄 파트너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고독은 금세 정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책임감이 부족하면 야망, 목적의식, 자존감이 서서히 침식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상기시켜줄 사람도, 일찍 일어나도록 격려해줄 사람도, 좋은 습관을 북돋아줄 사람도, 안주에 빠질 때 지적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권위자, 스스로의 동기부여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안함, 주의 산만함,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내면의 규율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공동의 비전이 없다면 시간은 쉽게 흘러갑니다. 체계 없는 하루는 금세 진전 없는 일주일이 되고 머지않아 의미 있는 것을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규율은 엄격한 통제나 처벌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나고 성장을 강화하는 일상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추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는 덧없는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그가 길을 잃더라도 아무도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부족하면 습관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식단이 줄고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음료성이 떨어집니다. 그는 단지 자유를 즐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체계 없는 모습을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잠재력이 쇠퇴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의 규율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 감정,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된 경험을 통해 얻는 감정 조절이 없다면 인간은 내면의 안정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의심과 외로움의 순간을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가 약해졌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규율이 없다면 동기는 덧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에는 더 깊은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인간이 체계적인 질서에 헌신할 때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방종, 무관심에 빠지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 탁월함 추구를 통해 규율을 입증하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의 토대가 되고 그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규율을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규율은 그의 정신을 예리하게, 몸을 튼튼하게,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고립이라는 관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세상은 그에게 질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변명 없이 매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율이 없는 고독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고독은 현명하게 사용되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생각을 다듬고 독립심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역사 속 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고독을 깊은 성찰의 수단으로 삼아 소음 없는 삶 속에서 명확성과 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고립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혼자 있는 것의 이점은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생산적인 성찰의 시기였던 것이 서서히 침체, 고립, 그리고 사회적 역량의 심각한 상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이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독이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태가 될 때 발생합니다.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 인식은 더욱 왜곡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고립의 첫 징후 중 하나는 정체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인간의 사고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외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야망은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책임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지면 성장이 없는 일상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 바깥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 발전이 더뎌집니다. 마찰도, 도전도, 긴박감도 없습니다. 삶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고립 속에서의 편안함은 종종 쇠퇴로 이어집니다. 정체를 넘어 장기간의 고립은 고립을 조장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상호작용은 우리 심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리듬, 바디 랭귀지의 미묘한 차이, 사회적 참여의 암묵적인 규칙 등 이 모든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점점 더 편안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유리벽 뒤에서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어 외부의 확신 없이 자신의 결점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풀려진 자아상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립은 자기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간 고립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아마도 사회적 역량의 점진적인 상실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은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며 사회적 신호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종종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함정이 되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 속에 오래 머물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 없이도 계속 흘러갑니다. 우정은 사라지고 다시금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고 스스로의 변명에 도전하며 과도하게 고독을 느끼면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고독은 도구이지만 고립은 질병입니다. 고독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세상과의 연결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의 연결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성장은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책임감, 감정적 교류, 그리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힘이 그를 앞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안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독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정체의 핑계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외부적인 구조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을 향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책임을 지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여 목적 대신 딴짓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오락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소비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마찰을 요구합니다. 성장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함을 요구합니다. 육체적 단련은 남성적 성장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체 단련은 단순히 미학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헬스장, 도장, 러닝 트레일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인내와 끈기를, 무술은 규율과 회복력을, 지구력 훈련은 정신력을 함양합니다. 뛰어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고통, 불편함, 피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것 외에도 대화와 공유된 관점을 통해 지적 자극을 주는 관계없이 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심도 있는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마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고를 확장하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글쓰기, 건축, 코딩, 창작 등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일상에서, 성장은 도전에서 꽃피웁니다. 남자가 자신의 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정신이 둔해지고 시험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는 남자가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유하는 경험으로 이끌어줄 파트너가 없으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사회적 지능을 약화시킵니다. 남자는 친구, 멘토,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우고 다양한 성격과 관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량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목적의식은 파트너의 외부적인 인정이나 정서적 유대감 없이도 남자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사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모호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직업적 야망, 창의적인 활동, 뛰어난 운동 능력, 혹은 더 깊은 철학적 여정 등 어떤 것이든 남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남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바쳐져 있습니다. 고독은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고독은 엄청난 성장의 시기가 되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인격을 깊어지게 하고 목적을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락함, 게으름, 회피의 핑계가 됩니다. 도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남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는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든 고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고립 속에선 번영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랫동안 멀어지면 외로움, 정체, 심지어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가 없는 남성은 혼자 있는 것을 단절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키워야 합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의식과 정체성이 서서히 침식되는 공허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정은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든든한 친구들은 공유된 경험, 도전,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동지애, 지지,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우정은 고립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기와 관점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경쟁, 협력,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남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정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임을 조직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우정 외에도 멘토는 남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는 자신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더욱 의도적으로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직업, 철학, 피트니스 또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멘토는 혼자서는 키우기 어려운 지혜, 관점,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멘토는 남자가 사고를 다듬고 흔한 함정을 피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얻기도 전에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를 찾는 데는 겸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전문적인 환경, 사회단체, 지식인 모임 등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경청하고 배운 교훈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남자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인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스포츠팀, 창작그룹,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등 어떤 곳이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남자는 실질적, 정서적 이익을 모두 얻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소홀히 하는 위험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물러나면 의미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세상이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서히 무관심으로 빠져듭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파괴적인 습관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외부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기를 잃고 삶 자체에 대한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정을 쌓고 멘토를 찾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사람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성공할 때 함께 축하할 사람이 있으며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힘은 혼자 설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동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노력, 규율,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채 충만함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인생을 표류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의 여정은 끊임없는 성장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 걷기로 선택했다면 고독이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인함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나 일상생활의 생존뿐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의미와 목적을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만들고 창조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산만함에 무뎌지거나 덧없는 쾌락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기술,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숙달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에게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우정, 멘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의 생각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고독은 서서히 무감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남기로 선택한 남자는 단순히 편안한 무감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환영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남자는 의미 있는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자기 개발, 그리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경, 신뢰, 규율, 감성 지능, 그리고 야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질을 진정으로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재된 가치를 통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환영하는 삶을 만들어가려면 자신의 약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의 근원과 마주해야 합니다. 규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질서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상처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의미 있는 관계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는 덧없는 즐거움이나 의무를 넘어 아침에 일어날 목적, 즉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정직성을 타협하지 않도록 규율과 노력을 통해 쌓아올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체는 후회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든 다른 사람과 함께 걷든 남자의 여정은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하든 그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은 의미를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는 남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삶은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받아들이는 도전으로 정의됩니다. 혼자 가든 파트너와 함께 가든 그는 강인함과 목적 그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삶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독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억제되지 않은 고립은 정체로 이어집니다. 성장에는 역경과 규율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 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 우정, 멘토십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며 인간을 안정시키고 연결해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하고 싶다면 회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찾는다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기반은 변함없습니다. 자존감, 목적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